저는 강남에서 20여 년간 성형외과 개원의로 개업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 김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강의 내용은 세월은 어떤 장사도 막을 수 없죠. 네. 세월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얼굴에 표현되는 게 얼굴의 주름입니다. 네. 그래서 얼굴의 주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 보시면서 재미있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예방을 할 수 있을까? 네, 습관 바로잡기입니다. 습관 바로잡기. 자,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운동은,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순환을 일으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젊게 살려면 운동을 꼭 해라. 식습관, 운동, 규칙적인 생활, 긍정적인 사고방식. 몸에서 뭐 나와요? 좋은 거 나오죠. 엔돌핀이라고요. 네, 엔돌핀. 우리 뭐 한자 성어에 일소일소, 일로일로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살씩 젊어진다 생각하고 항상 밝게 사시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피부 관리, 피부 관리하면 이제 돈이 좀 들어가는 거죠. 네, 뭐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한다든지, 뭐 피부 관리사 가서 MTS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 대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의료 쇼핑이라고 생각하시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시술적인 방법, 그 다음에 수술적인 방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주름살 대처법 중에 시술과 수술입니다. 시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톡스, 필러, PRP, 레이저, MTS. 수술적인 방법은 통틀어서 우리가 리프팅, 그렇게 부르죠. 자, 시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톡스라는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네. 네. 보톡스는 사실은 보툴리눔이라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독소입니다. 예, 혐기성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인데 이것을 의학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제품, 약품의 이름이 보톡스예요. 그러니까 보톡스는 그냥 약품의 이름인 거죠. 네. 그래서 미용적,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도를 조절해서 그것으로 주름에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어느 정도로 맞는 게 좋은가? 이것도 정말 전문의와 상의해서 전문의 처방대로 따르시면 좋겠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전문의가 하면 저 양반이 조금 놔주고 자주 오게 해서 돈 벌려고 하나 보다 생각해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양심적인 전문의는 안 그럴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필러 시술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필러 시술의 주 성분은 히알루론산이라고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눈의 초자체, 그다음에 탯줄, 그다음에 무릎에 있는 연골, 무릎 연골 속에 있는 그 활막, 이런데 윤활과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히알루론산이 특징이. 그래서 윤활 작용과 수분을 유지하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꺼진 부분을 융기시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약재가 들어간 만큼 융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약재가 들어가서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기고 윤활 작용을 만들어서 거기가 더 팽팽해지고 예뻐지는 거예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가 물질에 따라 작용 기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근데 작용 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PRP 요법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RP라고 굉장히 한때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이유가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인데 PRP라는 게 뭐냐면 자가 혈액을 원심 분리하여서 혈소판 성분만 응집된 노란, 여기 보시면 노란 거 보이시죠? 네, 이걸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버피 코트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노란
것 속에 세포 재생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RP 요법의 장점,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다음에 시술 후 일상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술 받으시고 바로 뭐 샤워도 하셔도 되고 사우나 가셔도 되고, 또 자가 혈액을 이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인데 감염의 위험이 없고, 자기 피를 자기 가공해서 원심 분리만 해서 다시 맞는 거니까 거부 반응이 없겠죠. 알레르기. 네.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 그다음에 PRP 속의 성장 인자가 2주서부터 서서히 효과를 내서 미백, 타이트닝, 모공 축소, 기미 여드름 치료,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너무나 이제 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인기가 없어졌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참 좋은 시술 방법입니다. 자, PRP라는 것은 영어로는 플레이트리트가 이게 혈소판이에요. 그러니까 혈소판으로만 응집된 혈장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농축 혈액 시술을 적응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뭐 주름도 개선시킬 수 있고요. 눈가 주름, 그다음에 미백 효과가 있으니까 다크서클이나 뭐 튼살, 피부 처지, 그러니까 피부 재생을 해주니까 탄력이 좀 증가하겠죠. 네. 그다음에 뭐 기음이 주근깨 잡티, 미백, 그다음에 뭐 팔자주름, 또 뭐 여드름 흉터나 넓어진 모공. 시술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시술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제 좀 심한 경우, 일단은 어차피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름 수술의 종류, 자, 안면 거상술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서스펜전 리프팅, 그다음에 엔도타인 리프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자, 안면 거상술, 이제 영어로는 페이스 리프팅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SMAS라고 표현한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게 스마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게 영어로 좀 듣기 어려우셔도 한번 들어보세요. Superficial Muscular Aponeurotic System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 그럴듯하게 번역을 해보면 표정 근육판, 표정 근육판입니다. 자, 표정 근육판에는 뭐가 있습니까? 표정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이 있죠. 운동신경을 다치면 마비가 오죠. 얼굴에 있는 운동신경을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면 와사처럼 얼굴이 돌아가죠. 네. 그래서 안면 거상술을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의나 비전문의한테 받게 되면 입이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면 거상술을 하려면 스마스의 구조가 뭐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스마스가 뭔지를 이해하는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얼굴 주름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입니다. 안면 거상술이. 자, 안면 거상술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절개선을 우리가 헤어라인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감출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절개선이 귀 앞에, 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옛날에 아마 자격이 없는 야매로 하시는 분들이 안면 거상술 하면 머리 서서부터 귀 앞에 이렇게 긴 흉터를 갖고 있으신 분들 아마 보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스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거 조금 잘못하면 얼굴 돌아간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피부만 이렇게 박리라고 합니다. 피부를 들어서 피부만 세게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세게 잡아 당긴 그때는 여기가 팽팽하죠. 근데 우리가 흉터의 벌어짐이라는 거 아시죠? 피부는 센 힘으로 봉합을 해놓으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일반의한테 처음 한 석 달 동안은 이제 입이 귀에 걸리십니다. 효과 좋다. 저 사람 진짜 수술 잘한다. 그 석 달 동안에 주변에 있던 친구들
친구 따라 강남들 많이 가시죠. 네, 그분한테 아 이렇게 명의가 있구나 하고 합니다. 근데 석 달밖에 안 가는 이유가 피부만 힘있게 당겨 놓으니까 흉터의 벌어짐이 3개월 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얼굴에는 흉터 훈장 달고 처진 건 다시 똑같아집니다. 네. 그래서 안면 거상술 할 때도 반드시 전문의. 네. 자, 내용을 보면 절개선은 깜짝같이 속으로 감추기 때문에 올린 머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네. 그다음에 수술하는 대상은 피부만 수술하는 건 일반인들이 한다고 얘기했고요. 근육층,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마스, SMAS, 스마스층을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뼈막까지도 건드립니다. 안면 거상술에 이제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가면 뼈막까지도 거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층을 각각 당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피부층은 가장 약한 힘으로 슬쩍 봉합한다. 밑에 있는 당길 수 있는 튼튼한 조직들을 세게 당겼기 때문에 피부는 살짝 덮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의한테 수술한 흉터는 흉터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안면 거상술의 대상. 첫 번째가 노화 현상. 노화 현상으로 시술로는 해결 안 되는 정도의 경지를 넘어선 대상 환자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여러분들 양악수술 아시죠? 네. 양악수술이 얼굴을 작게 하는 수술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얼굴을 작게 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양악수술입니다. 얼굴뼈를 작게 줄이고 나니까 겉에 있던 뼈막, 근육, 피부가 헐렁헐렁해서 중력 방향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안면 윤곽 수술 후에 처짐이 심할 때 또 안면 거상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 50세 이제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 한번 보시면 상안검이 중력 방향으로 처지면 어떻게 되죠? 눈이 점점 하회탈처럼 변하죠. 네. 그러니까 하회탈처럼 변하는 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시야를 눈꺼풀이 가려요. 그러면 눈썹을 들어야만 시원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안검 성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처져 있는 피부, 처져 있는 근육은 눈을 감을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다음에 눈 속에 있는 지방 주머니를 제거하고 눈을 쌈박하고 산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안검 성형을 하셔서 이제 눈이 예뻐지신 거고, 눈 아래에도 불룩하게 세월의 흔적이 있죠. 지방이 흘러나와서 불룩하고 피부 근육이 늘어져서 불룩하고. 근데 젊었을 때는 그런 모습이 없었죠. 아주 예뻤잖아요. 그리고 웃으면 애교살도 생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없어지니까 본인이 문득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려고 거울 딱 봤을 때, 화장 지우려고 화장대 앞에 섰을 때, 아, 세월의 흔적 싫다, 짜증난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인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 이제 중안면이라고 하는데 눈 밑에 광대뼈 밑에 보면 팔자주름 위에 처져 있는 살들이 보여요. 근데 요것이 있는 거하고 귀여워진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화 현상이 턱선에서 나타나는데 볼 밑에 턱선이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이 무너진 턱선이 심하면 불독처럼 보이죠. 나이 들면 왜 싸나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여리여릿하고 예뻤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안면 거상술이죠. 네. 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흉터가 과연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수술 후에 흉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으로 흉터가 감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귀 속으로 흉터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귓바퀴를 귓밥을 한 바퀴 돌고 귀 뒤로 들어갔다가 다시 머릿속으로 흉터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귀 속으로 들어가서 흉터가 깜짝같이 안 보이는 거 아실 수 있는데요. 자, 머릿속의 측두 쪽에 옆머리죠. 측두 머릿속에 감춰진 그 절개선을 통해서는 눈썹 바깥에 있는 주름을 당기는 데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귀 속으로 들어갔다가 귓바퀴를 한 바퀴 도는 절개선으로는 중안면, 그다음에 턱선을 잡을 때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귓바퀴 뒤에서 머리선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는 목에 주름을 필 때 쓰는 절개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증상에 따라서 뭐 이마 부분만 리프트 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중안면 부분만 할 수도 있고 목 부분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은 환자분이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분 보시면 실제 이분의 나이는 40대 초중반입니다. 근데 이분의 소원은 나도 좀 작은 얼굴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작은 얼굴을 갖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속에 있는 뼈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 꼭 필요하고 그 수술의 결과를 봐서 얼굴을 리프트하는 수술까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가지 수술을 다 진행하신다 그러면 세월로는 적어도 6개월을 저한테 다 바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안면 윤곽 수술하고 리프팅, 안면 거상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붓기가 빠지는데 최소 2, 3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큰 수술을 2번 받으신 거예요. 네, 첫 번째 얼굴에서 두 번째 얼굴 갈 때까지 3개월. 근데 이 3개월 동안에 이분은 안면 윤곽 수술로 얼굴을 작게 하는 수술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얼굴 처짐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안면 거상 수술 받고 요게 3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제가 안면 거상 수술 받으면 3개월은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은 안 예뻐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안면 윤곽 수술 후에 중안면이 처지니까 팔자주름 깊어졌죠. 그다음에 턱선이 무너지니까 턱선 수술한 예쁜 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도 머릿속, 귀 속으로 귀 한 바퀴 돌고 다시 머릿속으로 해서 안면 거상술을 받으신 거예요. 흉터 깜짝 같으시죠? 안 보이시죠? 네. 두 번째, 서스펜전 리프팅. 서스펜전 아까 제가 걸쇠라고 표현했죠. 네. 피부를 당겨서 어디다 걸어야 될 텐데 걸 수 있는 데가 딱딱한 근육막이에요. 네. 자, 아까 설명드렸던 금실, 다이아몬드실 등 이런 금실 리프트, 다이아몬드실 리프트 하는 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누구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자, 이 실은 효과가 짧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실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실의 두께는 거의 뭐 한 0.2mm 정도 되는 실이에요. 그걸 이제 현미경을 보고 실에다가 가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만든 역방향으로 피부를 당기는 거죠. 그래서 서스펜전에서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실에 0.2mm 정도 되는 두께의 실에 가시를 만들면 그 가시가 이 처진 피부의 힘을 잘 유지를 할까요? 3개월 정도 가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실루엣 리프트라는 것은 사실은 상품명입니다. 근데 이 리프팅은 실에다가 가시를 만들어서는 가시가 꺾여버리고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고 대안을 만들어냈어요. 똑같은 두께의 실입니다. 근데 실에다가 중간중간 한 2cm 간격으로 매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듭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환자분들 알기 쉽게 녹는 플라스틱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염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염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염주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역방향으로 큰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층을 쭉 통과를 시키고 반대 방향으로 당길 때 그 염주가 피부를 물고 피부를 당깁니다. 그래서 중안면 같은 경우에 그 염주가 한 5개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렬로. 근데 그 염주는 사실은 6개월에서 9개월이 되면 사라집니다. 몸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안전한 FDA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염주가 사라지면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피부를 당긴 상태를 6개월 정도 유지를 해주면 피부하고 근육막하고 6개월 내에 붙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효과는 2년을 우리가 보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엔도타인 리프트도 하나의 서스펜션 리프트인데 엔도타인이라는 것도 사실 상품명입니다. 엔도타인이라는 것은 녹는 플라스틱인데 판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판 형태에 가시가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판 형태로 돼 있고 가시가 솟아 있고 녹는 플라스틱 재질이면 당기는 힘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단단한 판상의 가시가 달린 재료인데 무거운 조직을 당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자, 젊은 처녀예요. 리프팅이라는 거 할 필요가 없는 나이죠. 근데 이 친구가 왜 왔을까요? 얼굴 윤곽 수술하고 피부가 처졌어요. 근데 피부가 처지면 예뻐지려고 얼굴 윤곽 수술을 했는데 피부가 처지면 얼굴 작아진 것도 안 나타나고 나이는 더 들어 보이고 환자가 불만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한테는 피부만을 당길 수 있는 재료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스펜전 리프트. 안면 거상술까지 하면 큰일 나죠. 아직 시집도 안 간 사람한테 흉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옆에서 보면 턱선이 무너져 있는 게 피부만 처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나 속에 있는 뼈막은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적인 방법으로 뭐 수술 시간은 한 3-40분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얼굴이 타이트해진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뭐 2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피부가 처지면서 얼굴이 작은 게 안 보이죠? 근데 리프트하고 나니까 굉장히 타이트해졌죠? 네. 턱선이 V라인이 됐어요. U라인이었는데.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엔도타인 리프팅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좀 비싼데 당기는 힘이 굉장히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엔도타인 리프트로 안면 거상술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한테. 네. 자, 이분 나이 절대 50 아니죠? 20대입니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밑으로 흘렀을까요? 요즘 정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자가 지방 이식이라는 걸 과하게 받은 겁니다. 자, 자가 지방 이식을 과하게 받으면 지방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처집니다. 그 무게 때문에. 그러면 자가 지방 이식을 받아서 무거운 조직을 당겨야 되니까 아까 그 서스펜션 실 갖고는 안 되겠죠. 네, 튼튼한 판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엔도타인 리프트를 절개 방법은 이제 의사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옆머리 측두를 통해서 엔도타인 리프트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눈썹, 속눈썹 바로 밑에 하안검, 속눈썹 바로 밑에 절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눈꺼풀 속으로도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흉이 안 생기겠죠? 근데 수술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 네. 옆에서 보니까 20세 처녀인데 30세, 40세 중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구제해 줄 사람은 성형외과 전문의밖에 없죠. 네. 엔도타인 리프트로 그 나이에 맞는 얼굴을 찾은 겁니다. 재수술 여부로 선생님 저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재수술이 가능합니까? 하는 문의가 너무나 많이 늘었어요. 그 중에는 재수술을 못하는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얼굴 주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안면 윤곽 수술도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끝으로 꼭 다짐하고 싶은 거, 성형은 꼭 전문의한테 맡기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